자, 송율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핫 종목들 받고 다음 주 전망을 봤는데요. 다음 주 전망을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 일정이 중요하겠죠. 대박 일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엔 인사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 이제 최근 시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뭐 업종이나 섹터가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개별 이슈나 이벤트 쪽으로서 오히려 좀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제 박철순 매니저 대박일지 통해서 다음 주 대비 전략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7월이면은 물론 다음 주에는 아직 일정은 없지만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7월 일정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 대박일지를 앞서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네. 다음 주 일정을 이용해서 뭐 종목을 선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되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걸 일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종목 선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상당히 깜찍한데요. 예. 네. 월요일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월요일 날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 마감일입니다. LG 플러스에서 신청을 했는데 뭐 사실 이건 이제 7월 달에 선정이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주요 일정이긴 하지만 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의미를 너무 줄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방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주가가 많이 밀리는 가운데 상당히 방어를 잘해주는 모습,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3사가 모두 맞습니다. 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가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메가박스 영화 관람료 인상 예정인데 컨텐츠리 중앙에서 이제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적자였잖아요. 영화관들이 네. 모두 다 거리두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손실이 조금씩 회복되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사실 뭐 CGV라든지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이미 인상을 좀 했었고요. 맞아요. 이제 메가박스가 올리는 거니까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청약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청약만큼 보증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작년 대비했을 때는 올해 청약해서 신주 상장한 기업들이 그렇게 좀 강하지 못했어요. 인기도 시들시들해졌어요. 네, 거의 뭐 네. 첫날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넥스트칩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사실 영창케미칼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케미컬 소재 기업인데 지금 희망공모가는 15,000원에서 18,600원,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4일과 5일 월화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 주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일단은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청약을 넣는다고 해서 많은 주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쪽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청약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월요일 날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뭐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뭐 교환사채라든지 어려워요. 뭐 엄청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고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 7월 4일 날 마이더스 AI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AI 관련된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지가 풀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고 인수합병 때문에 급등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12전환이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종가는 1,900원이었고요. 그리고 12전환으로 추가 상장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식 비중 대비했을 때 총 주식수 대비해서 한 9%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에요. 거의 10%에 육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지금 12 보통 밑에 보시면 발행가액이 있죠. 1,235원이에요. 근데 위에 보시면 오늘 종가가 1,900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B, 전환사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팔면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추이가 좀 아직도 하방이다, 저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CB 투자자들은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CB든 유상증자든 뭐가 나왔을 때 그걸 투자한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게 이제 팔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팔지 안 팔지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세가 좀 하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서 전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현금화를 좀 고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네, 월요일 일정 보니까 이제 영창케미칼 이제 공모청약도 있다 보니까 저는 가만 드는 생각은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공모청약에서 이제 좀 시도를 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한 길이 될까요? 일단은 비상장 기업도 좀 정보를 찾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상장 기업들보다. 그래서 일단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일단 확인을 좀 해보시고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일단 한 번쯤은 내볼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큰 주식을 막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적자도 상장이 되는 경우가 그쵸.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력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은 좀 신중을 좀 기하실 필요가 있고 실적만 좀 나온다면 일단 한번 넣어보시고 최근에 일단 상장 기업들이 첫날 상당히 고점을 찍고 바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큰 수익을 목표로 잡지 마시고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좀 처음에 튀었을 때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한 50% 남았다 아니면 20%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손실 구간이 아닐 때 손절란을 그렇죠. 잡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손실에서는 회피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큰 욕심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익을 일부분 챙겨놓고 나머지 비중만 상방에 좀 베팅하고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는 네. 전략으로 가시면 뭐 손실은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의 뭐 재무제표라든지 그리고 이 투자 전략 같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화요일 대박일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화요일 날 일단은 위너의 컴백이 드디어 그 뭐라고 하죠? 다 같이 모이는 걸 뭐라고 하죠? 완성체, 완성체라고 해야 되나? 어셈블, 뭐 이런 다 식으로요. 함께 네. 나오는 앨범이 예. 오랜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미니일반 홀리데이가 나오는데 당연히 관련주는 뭐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YG 지금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대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거래도도 많이 풀리고 실제 공연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위너의 어떤 효과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일정이 좀 주가에는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아까 그 메가박스 얘기하면서 컨텐츠리 중앙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두 번째 나오네요. 네. 네. 보호 예수가 이제 화요일 날 풀리는데 총 지수 대비해서는 한 6.5%예요. 많다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 적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예. 일단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아까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 관점이라면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당일날 일단 보호에서 풀린 날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을 좀 체크를 꼭 장중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좀 보시다가 좀 많이 밀린다 싶으시면 일단 매물 추세가 좀 보인다라고 하시면 잠시 현금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R 글로벌 리츠 회사인데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페이지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있고 증권이 있는데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신주인수권 증서는 유상증자 때 나오는 신주인수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주인수권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있잖아요. BW가 나왔을 그쵸. 때 나오는 신주인수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 페이지이 뭐냐면 이 신주인수권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내가 여기 이 청약에 참여를 안 할 거다. 그럼 나는 그 권리를 팔 수가 있겠어요. 그걸 모르시고 안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청약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에 참여를 안 할 거다. 난 투자를 안 할 거다. 이 회사에 더 이상. 그러면 권리를 팔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상장 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신주 인수권을 팔 수 있는 날짜가 네. 소멸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 혹시 JR 글로벌 리츠의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난 더 이상 이 회사에 투자를 안 할 거다. 그냥 홀딩하겠다. 아니면 나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권리는 꼭 파셔서 챙기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일정을 보니까 이제 위너, 컨텐츠리 중앙, 네. 이제 엔터와 미디어 쪽이 주가 되는 날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생각이 좀 들고요.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이번에 리츠 쪽에 좀 해지용으로 네. 투자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쪽도 너무 지금 전망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 예. 때문에 약간 조금 저는 약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박일지 수요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수요일 일단은 민간 수도 기업 협의체죠. H2 비즈니스 서밋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17개사가 다 같이 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SK라든지 포스코, 현대차, 한화 지금 수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기획사들, 기획사가 아니죠. 네. 대형 아까 기업들 엔터 같은 경우는 얘기했었습니다. 네. 대형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섹터이기도 해요. 아직은 우리 피부로 와닿는 산업은 아니죠. 과거에 전기차가 그랬듯이 수소차도 아직은 못 느끼지만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네. 협의체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금 수소 관련된 섹터들 좀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날 뭐 이슈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장 초반에 동시효과 때 수소 관련된 기업들, 대표 기업들 좀 움직임 확인하시면서 뭐 단기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SK 리치 같은 경우가 또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네요. 이번에도. 문제가 네. 큽니다. 지금 이번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보호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풀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지금 SK 리치 같은 경우도 총 주식수 대비해서 보유 예수가 해제되는 비중이요 69.5%예요. 이게 다 던지진 않겠죠. 예.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묶여있던 자금이 풀릴 수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날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역시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보호예수 해제일 날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잠시 회피하시는 전략도 왜 어차피 수요일이니까요. 월화 때 조금 주가 보시면서 네. 선제적으로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애매한 게 SK 리치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호예수 해제되기 전에 미리 팔면 또 어느 정도 손해를 보시는 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해가 커서 지금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미리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월화 때 좀 빠지면 회피하는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FMC가 있는데 FMC는 사실 뭐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의사록 의사록이라? 발표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그래도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도 당일날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6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날 이제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일날 새벽에 발표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날 7월 7일, 7월 7석이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를 며칠 전에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을 만났었는데 상당히 네. 뭐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재무제표는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예. 일단은 한번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하지만 당일날 접근하는 거는 좀 저는 약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좋지 않다. 특히 시장 빠질 때 만약에 접근하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상장했던 기업 만약에 장 초반에 들어갔으면 손실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상장 기업들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접근은 조금 조심하시고 좋은 기업이라면 좀 눌림 나오고 들어가는 전략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HPSP 공모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 회사도요 반도체 초정밀 이 케미칼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공모 청약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LG엔솔 이슈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일단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추가 상장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요거는 추가 상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최근 이 2차전지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상증자로 인한 추가 상장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7일 코난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 HSP 공모 청약과 에코프로비엠의 추가 상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마지막 날 금요일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지금 대형 기획사에서 아티스트들의 앨범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또 아티스트죠. 이제 에스파의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다려지는데요. 미니 앨범. 네. 네,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워낙 또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SM을 비롯해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아티스트 공연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좀 올해는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비건 페어가 개최가 됩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뭐 이런 대체육이라든지 이런 비건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비욘드 미트라든지 스웨덴이었나요? 오틀리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영업이익을 봤더니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먼 이야기가 아닌가. 물론 언젠가는 대체육이라든지 이런 비건 관련된 회사들이 잘 나가겠지만 아직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체육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투자 포인트를 삼기에는 아직 좀 약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농심, 이마트 이런 데들이 방어주기 때문에 좀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잘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까지 일정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종합을 좀 해보니까 7월 6일 좀 변동성이 큰 날을 확실히 조심해야겠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다음 주 시장에 조금 큰 힘을 얻은 느낌입니다. 네. 네, 박철수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